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0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이 첨단 사업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소식 이후에 3대 증시 모두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들인지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이 7월달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전월 3%, 이거보다 소폭 오른 3.3을 전망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4.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좀 올라간 이유는 역시나 유가가 조금 올라간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근원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이 수치대로 발표가 된다면 내일 이게 악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이 고용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 안정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수치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스텝업 할 수 있다라는 거, 기대 심리 가지며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부 하락은 감안을 하시면서, 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며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외에는 이 시카고 다시 자, 해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달 이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86.5%, 동결 가능성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까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25%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동결의 가능성이 7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현재 최악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최악이 안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 말고는 이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이 미국자 다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세계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가지고 이제 아예 신규 투자까지 제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안 좋아지는 건 물론이겠지만 이 미국 쪽의 지역에서 AI 같은 첨단 사업이 커질 때 중국은 여기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 이게 쭉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달리 생각을 한다면은 잘하면은 이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비싸긴 하더라도 사올 수가 있잖아요, 부품이나 이런 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무디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의 파산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수익성 있죠. 돈 버는 거. 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신용등급 강등이나 아니면 경고나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 불안으로 연결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의견인지는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현재 84.4달러로 또 1.7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중국
소비자 물가가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조업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재가 최저고 향후 반등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실적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소재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부품이나 다양한 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소재 솔브레인이 DNA를 M&A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덩치를 키우고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 정도로 움직일 정도라면 현재 진짜 우리가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짧으면 한 달에서 두 달이겠지만 길어도 6개월에서 1년 내에는 인상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반도체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중국을 누르고 한국에서 동맹을 맺고 채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자동차 전장 쪽으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용량, 이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디나 아니면 이제 주력 자동차 회사들에서 계속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향후에 LG가 이쪽 시장 점유율을 꽉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기업의 꾸준한 매출, 꾸준한 시가총액 유지 이걸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 LG랑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전장 쪽으로 삼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매출 계속 올라가면 하청받는 돈들 수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 대비 7배인가 비싸다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센티브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때 수소 발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원전의 부산물로 지금 딸려오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 단가 인하 효과라는 부분이랑 연결되어 가지고 초기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요. 네, 이 부분을 제외하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료전지 관련되어 있는 두산 퓨얼셀을 대상으로 하는 이 테마주 얘네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단체 여행 6년 다시 한국 단체 여행 6년 만에 지금 이 중국에서 허용되면서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내용 있었을 당시의 한국 전성기였죠. 한참 면세점 잘 되다 보니까 이 수익이 엄청나니 각 기업들에서 우리도 면세점 하겠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지되고 나서 한국에서 면세점 어떻게 됐죠? 지금 대부분이 적자 보고서 폐업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 반대로 폐업 다 끝나고 물갈이 끝났으니까 버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세 카지노, 호텔, 관광 등등등 여러분들 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많이만 끌고 오면은 매출은 특별하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한국의 컨텐츠가 이제는 해외에서 통하는 게 너무 당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7% 급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최대한 싼 가격에 적자가 커지는 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국 콘텐츠만큼 가성비가 뽑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연결될 수 있겠구나.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질 수 없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투자 증가하는 거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테마가 있다라는 걸 하나씩 살펴본 가운데 오늘의 핵심 어떤 부분 보는 게 좋을지 정리를 끝마쳐 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서 제가 꾸준하게 바이오랑 곡물 밀고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오기 시작했고 어제부터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에서 쌀 수출 금지한다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저와 함께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한 번 더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죠. 저는 윗골이 달리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핵심 포인트 어떤 거 잡으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냐면 8원전 거치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 현금을 자그마치 2조 8천억 쥐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지금 원전에서 시너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소형 원전 관련으로도 여러 가지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파운드리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다음 스텝 밟아가는 거 주목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인데 이 SMR이 두산을 먹여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성장주 하면은 그냥 1, 2년 뒤 얘기했는데 2차 전지부터 분위기 바뀌어갖고 성장주 하면 막 4년 뒤, 5년 뒤에 이제 이 밸류까지 끌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두산에까지 어느 순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막 쪼개기 상장한다 그것만 안 하면은 어느 순간 두산의 주류 뉴스는 이 SMR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거는 제 개인의 기대감이니까 일단은 원전 관련으로 지금 돈 잘 벌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좋은데, 근데 원전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죠, 지금. 그게 무엇이냐? 수소죠, 수소. 원전 하면은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남는 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효율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소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원전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서 수소도 함께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UA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아예 승인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서는 수도 관련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친환경적으로도 그냥 전기만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석유화학 있죠. 그 공정에서도 수소 뽑아낼 수 있고요. 가스를 통해서도 수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한국도 수소 투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 커지는 만큼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대장주 중에 하나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 오늘 나왔는데, 지금 연말 기다리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조용할 때 담아둬야 되는 원전주는 시간이 우리 편이니까 차근차근 보면은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지면서 접근하면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도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한정기술 리포트 참고해가지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과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틀 동안 외국인 어제 매도인 줄 알았는데 결국 매수로 끝났습니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 못하죠. 그래도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자, 그러면 현재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폭락하는 거는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걸 보면 된다? 이 숫자가 증가를 하는지, 외국인 플러스가
천 단위를 넘어서 만 단위까지 나오는지 나오게 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뜰 수 있으니까 예, 외국인 여기를 1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지지 라인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241선 여기 지금 이전에 저점 부근이랑 얼추 비슷해져 가고 있죠? 여기 이탈 없다면 매도할 이유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때는 지금 볼린저 하단을 찍은 건 아니지만 얼추 근방까진 갔죠. 그랬을 때 21선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얼추 근방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볼린저 상단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타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는지 보도록 하자. 그랬을 때 1차 저항은 이 481선이 일단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이 언덕 있잖아요. 여기마저도 돌파하는지 보고 여기 돌파하면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만 원의 매물대는 아직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부근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열어두는 시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 하나씩 준비를 하시 다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원전 관련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는 딱 박수를 치면서 보고 다시 수를 치면서 보고 있기 괜찮다. 근데 원전이 크면은 수도 역시 무조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UAE에서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한국의 수소도 같이 성장하는 기대값 가져도 괜찮아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 여기에서 더 들어와 주면 좋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241선 여기 보시면 되고 이탈 없다면 매도 금지.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돌파하면은 481선을 1차 그리고 여기 돌파했을 때 19,000을 2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돌파까지도 이제 어느 순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열어놓는 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총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 뭐 CPI 발표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용해서 변동 나왔을 때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태풍 많이 오고 이거 영향이 좀 크다라고 하는데 다들 이 태풍 조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